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80만 청년들을 완전 노예화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만행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80만 청년들을 어떻게 노예화하고 있냐 하면 노동신문에 따르면 무분별한 반공화국 압살에 맞서서 전국적으로 80만 명이 자라는 청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하거나 복대를 자원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만 명이 하루 동안에 모집이 됐고, 이들이 전체가 지금 인민군대를 갈지 모르겠지만 인민군대 가겠다고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노름이 북한 전역에서 마치 관변단체 행사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관변단체 행사죠. 선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잡기 때문에 겉으로 보게 되면 청년들이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완전히 북한 정권에 의해서 강압적인 이런 지금 행동을 하는 겁니다. 평양 대학생들까지 지금 인민군대 입대를 지금 탈환하고 있고, 많은 공공장소 또 대형 모임 장소에서 청년 대표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규탄하고 결사옹에 하기 위한 인민군대 입대를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지금 인민군대에 입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군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성 청년들이 지금 대규모로 인민군대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 인민군대는 남자 10년 여자 5년입니다. 최근에는 모 남자가 13년까지 간다고 하죠. 대한민국은 뭐 1년 반 2년째 안 되는 기간 동안 군대에 나가는데 북한 청년들은 10년 이상을 인민군대에서 청춘을 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80만을 모집하는데 인민군대 10년을 마감하고 제대한 제대 군인들이 다시 또 복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청년의 인생을 10년을 모자라 가지고 15년 이상을 김정은 정권의 노예로 완전히 묶어두겠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내부의 정보라인들을 통해서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분석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불안입니다. 이 사회 불안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청년들입니다. 청년 집단이 일자리가 없고 돈벌이가 안 되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돈도 못 벌면서 강제 노역에 내버리게 되면 반체제의 중심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북한 곳곳에서 청년들이 무기만 안 들었을 뿐이지 국가보위성이나 사회안전성, 국가 공권력과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불안을 잠재우는데, 그러니까 인민군대 10년간 제대를 마치고 고향이 왔는데 할 일이 없거나, 그리고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뭔가 일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장사하게 하거나 풀어주면 되는데 뭔가 묶어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켜야 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군대로 다 보내가지고 통제하겠다라는 속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노예 노동이 확대입니다. 지금 북한도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바닥에서는 자본주의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루 일하게 되면 하루 일당을 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일할 권리가 있고 그런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민군대 입대해가지고 인민군대가 건설판에 동원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요, 몽땅 공짜입니다. 군대 군인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그냥 이제 먹을 것만 좀 주게 되면 그 인력은 완전히 무상 노동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국경이 열리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곳은 딱 하나입니다. 해외 노동자들을 대고 파견해서 구두를 노예 노동을 시켜가지고 북한으로 송금을 해야 됩니다. 군대가 아닌 일반 민간인 청년들을 해외로 보냈을 경우에는 수익금이 아무리 작더라도 일부는 노동자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노예로 등의 집합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80만 명을 떼거지로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80만 원 모아놓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80만이라고 하는 공짜 인력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써먹겠다라는 김정은의 속셈인 것입니다. 인민들의 귀한 자식들은 돈도 안 주고 공사판에 공짜로 일을 시키면서 혹사를 시키고 있는데, 자기 딸은 명품을 휘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김정은의 위선은 전 세계 그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갑 중에 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제정을 통해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비사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청년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들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영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영 대구대학교 교수, 최은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수능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한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북한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차별된 특징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청년들에게 개인의 삶과 미래 진로는 더 이상 국가가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개인이 기획하는 것이 됐다고 밝혔다.
청년 세대가 태어나 성장했던 시기에는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대가정의 신화도 붕괴됐다며 국가는 더 이상 주민들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게 됐고 가족과 개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가에 대한 청년 세대의 생각과 태도는 이중적이라며 이들은 국가보다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에 우선하여 개인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끊임없이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청년들이 국가와 당, 수령에게 보여주는 충성과 헌신은 기성세대처럼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이해관계와 결합된 것이라며 국가와 개인의 욕구는 때로는 완벽한 한 몸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화와 더불어 사람, 사물, 정보의 이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빌리티의 대전환을 맞았고 북한 청년들의 모빌리티도 증가했다고 주목했다. 북한에서는 시장화가 더불어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의 교통체계 확충과 통신망 구축 등으로 모빌리티 시스템이 바뀌고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급과 무상교육, 무상의료라는 국가적 안전망이 더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빌리티 권력이 없는 청년들은 쉽게 부동의 상태가 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하의 시장 확대와 국가 통제 강화라는 이중적 구조는 청년들의 모빌리티를 확대하는 동시에 불균등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청년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열어가고 동시에 북한 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부모 세대가 비법행위로 북한식 시장경제를 태동시킨 세대라면 현재 북한의 청년 세대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 선포된 김정은 체제와 기업의 자율성이 부분적으로 확장된 제도적 토대 위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표방하는 교육과 정보와 환경의 발전으로 취득한 정보와 능력과 불법적인 외국 영상물 시청으로 길러진 문화적 감각을 착장한 채 시장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세대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사회적 개혁 조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체제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봤다. 다방면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권력의 통제로 이러한 수행이 체제 변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체제 재생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처럼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현재의 정치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사회경제적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그 주체가 되는 집단이 청년들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방향성은 국가자본이 주민들을 더욱 압도하는 체계가 될 것인데 청년들은 이를 통해 자아 실현과 개인적 성취의 기회를 포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정치체제의 본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외부적 상황이나 사회적 변동이 발생할 때 청년 세대의 특징이 체제 변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며 북한 청년 세대의 특징은 국내외적인 정치적 이벤트 발생으로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동이 초래될 경우 변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인 북한 내 부혁명 조직 WTR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평양 여대생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평양시 간부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평양음악무용대학과 연극영화대학의 여대생 50여 명이 퇴학 처분과 함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평양시의 한 간부 소식통은 19일 지난 11일 평양음악무용대학과 평양연극영화대학의 여대생 50여 명이 성매매 혐의로 3개월에서 6개월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평양시당 간부들과 성매매 알선자들에 대한 공개총살 집행 후 평양음악무용대학과 평양연극영화대학에 대한 중앙과 사법기관 합동그룹과의 조사가 진행됐다면서 조사에서는 성매매에 연루된 학생이 2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들 성매매 연루자들 중 가담 정도가 가벼운 100여 명은 처벌 수위가 낮은 교양 처리로 넘겨졌다면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했거나 동료 학생들을 성매매로 유도한 혐의를 받은 50여 명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과 함께 단련돼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번 사건에는 김일성과 김정일로부터 차례 높은 평가를 받은 유명 배우이자 현직 교수인 대상들도 연루되었다면서 이들 유명 배우 겸 교수들은 선대 수령들의 신임과 우리나라 영화계에 한 획을 그었다는 점을 감안해 처형은 면하고 오지 농촌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중앙교육당국은 예능 전문 대학교들의 메일과 같이 경제과업 지시를 내리먹이고 있어 해당 대학들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게 대학생들에게서 상당한 금액을 거둬들이고 있다면서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대생들이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경북도 사법기관의 한 소식통은 같은 날 지난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청진시에서도 성매매 행위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됐다면서 단속에서는 40여 명의 성매매자 관련자들이 단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성매매 행위로 단속된 40여 명의 여성들 속에는 청진시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 대학들이 각종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돈을 거두고 있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대생들이 성매매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생활고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 속에서 성매매 행위가 생계와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 특히 여대생들의 지나친 과제 부담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당국의 처벌만으로 성매매 행위를 근절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소식통은 평양시 사법기관의 한 간부 소식통은 당국이 평양시 용성구역 화성동에서 조직적 성매매를 저지른 6명에 대해 인민재판 후 공개총사를 집행했다면서 당시 공개처형 현장에 있었는데 평양시당 간부 4명과 성매매 알선자 2명이 조직적인 성매매 혐의로 공개처형을 당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사건은 평양시 동대원 구역에 위치한 문수원의 카라오케방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조직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들은 평양음악무용대학과 평양현 극령화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중반의 여대생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 사건에는 많은 사람들, 특히 평양의 당과 정책기관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다면서 문수원 책임자와 유명한 영화배우 등이 결탁하여 20대 여대생들을 한 달에 $500 이상 보장하는 부업이 있다고 꿰어 중앙과 평양시당 간부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런 과정에서 성매매인 줄 모르고 돈부터 받은 여대생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게 되자 사법당국에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면서 여학생들의 신고로 출동한 사법당국은 성매매 관련자들을 체포해 조사하였으며 사건의 엄중성에 따라 최고존엄에 보고되었고 자신이 아끼는 음악무용대학과 연극영화대학 학생들이 성매매에 연루된 데 격분한 김정은이 총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지난 기간 평양시에서 성매매 사건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지만 성매매 혐의로 총살당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성매매가 국내 전역으로 퍼지는 데다 중앙의 간부들과 여대생들까지 연루되자 당국이 시범경으로 공개총살을 집행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성매매 혐의로 평양시당 간부 4명과 성매매 알선자 2명이 공개총살을 당했다면서 그들에 대한 공개총살은 평양시 용성구역 화성동에서 많은 평양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집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평양시의 문수원뿐 아니라 주요 도시에 위치한 목욕탕들이 성매매와 마약 등 범죄의 근거지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 내 고급 목욕탕에서는 간부들과 돈주들의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데 평양 문수원과 지방의 은덕원 등이 이에 속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최근 들어 중앙과 시당 간부들의 조직적 성매매를 비롯해 부패와 도덕적 방탕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때문에 당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과 시당 간부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번에 성매매범들을 공개총살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당국의 조사에서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대학생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평양음악무용대학과 평양현 극령화대학 등 평양시내대학의 여학생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성매매 관련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이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 시민들이 제2의 창광원이라 부르는 문수원은 1982년에 건설되었으며 공화국 창건 60도를 계기로 개건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건공사를 통해 1층에는 남녀대중탕과 야외물놀이장이, 2층에는 개별탕과 가족탕이 들어섰고 이발실과 미용실도 최신 설비를 갖춰 돈주들과 간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북 소식통은 중국 단둥의 한 식당의 미모의 20대 여성들, 평양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평양상업대 학생들로 실습생 신분인데 다른 근로자들처럼 하루 12시간 이상 손님들에게 음식 접대를 하는 등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월급도 못 받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중국 대북 소식통은 중국 식당 측은 이 여대생들의 급여를 책정해 매달 월급을 주지만 평양상업대 책임자가 이 돈을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대생들은 실습 기간 2년이 끝나고 귀국할 때 소액의 외화를 받아 돌아간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상업대 여학생들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학생 복장인 흰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고 일했는데 학생 신분 노출이 문제가 됐는지 이제부터 다른 종업원들처럼 화려한 한복을 입고 일하고 있다고 한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평양상업대는 출신 성분과 외모가 우수한 여성들 가운데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일단 입학하면 2년 동안 해외 실습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돼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해외 실습이 외화벌이 노동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젊은이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사업주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국가적 대책으로 최저시급까지 대폭 인상한 한국 사회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김정은 체제에서는 당연한 듯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